네, 수많은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분산 투자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뽀개기 입포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의 김진영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기업들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는요, 이제 대표 금융주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실적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약 20%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한 것인데, 일단 이 중에 약 60%가 예상보다 견조한 매출을 기록했고요. 또 무려 85%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낮게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예상 외로 조금 좋은 실적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증시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중에서 특히 이제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높았던 섹터는 이제 부동산과 은행, 산업재 등이었고 예상보다 조금 부진했던 섹터는 운송, 에너지, 보험, 소재 등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 이제 특별한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대형 이벤트들이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실적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도 지속해서 3분기 미국 기업 실적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을 지배하던 거시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또 미국 기업들은 워낙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이번 주에도 역시 뉴욕 증시 계속해서 3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입보 시간을 통해서 리츠 종목들도 많이 살펴봤었는데 리츠 종목들도 역시나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좋은 어닝을 발표한 기업인데요. 프롤로지스 PLD라는 티커를 가진 미국의 대표 산업용 리츠입니다. 지난번에 리츠 ETF인 VNQ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히 이 기업도 언급해드린 바 있었는데 프롤로지스의 경우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 또 임대료 인상 등의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 급성장했고요. 주당 핵심 FFO도 YOY로 34.7%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프롤로지스 경영진들은 이제 컨퍼런스 콜 상에서 향후 이제 임대료 상승이 글로벌 물류창고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급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공실률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에도의 임대료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FFO라는 얘기는요, 그 Funds from Operation의 약자입니다. 네. 이제 특히 이제 리츠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지표상의 중요한 이익이 회계상 이익보다도 실제로 이제 배당을 얼마나 나눠줄 수 있는지 그런 현금 흐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리츠 주식의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의 독특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식적으로는 뭐 FF상 이익은 당기 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좀 더해주고 여기에 자산 매각 차익은 좀 빼주는 그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표 산업용 리츠인 프롤로지스 실적도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줬고요. 또 부가적으로 이제 FFO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 어떤 걸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다음도 역시 리츠 종목 준비했습니다. 이제 5G 기지국 확대에 따라서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는 종목과 함께 올해 연초부터 좀 수혜주로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크라운 캐슬인데요. CCI US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3분기 임대 매출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했고 조정 FFO도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하면서 상당히 양호한 탑라인과 이익을 좀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제 통신 인프라 리츠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향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통신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향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속되면서 뭐 5G 상용화라던가 데이터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크라운캐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5년간 배당금을 연평균 8%로 늘려왔고 또 올해 연간 기준 배당 수익률이
셀타워 리츠 3사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라운캐슬 역시 앞서 살펴봤던 프로로지스와 마찬가지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좀 최근 들어서 우려감이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당금도 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좀 지켜보면서 상승 추이를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도 지속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리고 주 성장주들이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IT 종목 내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비자, 페이팔 등이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내에서는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등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헬스케어 분석, 진단 장비 업체죠. 서머피셔나 다나어 등과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보시면 대내의 불확실성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의 점검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인 만큼 이번 주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시황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던 부분인데 이번 주에 특히나 주목해볼 만한 실적 발표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비자 그리고 버라이즌과 컴캐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되고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징적이었던 실적 발표 종목에 대한 리뷰와 함께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까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본 ETF는 어떤 걸까요? 네, 이번 주 말씀드릴 ETF는 조금 전 실적을 좀 짚어봤던 기업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주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굳이 이 프롤로지스와 크라운캐슬의 실적을 리뷰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ETF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VNQ를 이제 부동산 리츠 ETF 중에 하나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XLR이라는 이 리츠 ETF 한 번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XLR이 아무래도 이 R이가 뭐 Real Estate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이 티커 ETF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이 XLR이라는 티커 ETF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운용사에서 2015년 10월 7일에 출시를 했는데요. 운용 보수가 0.13%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총 운용 자산은 39억 달러, 3개월 일평균 거래 대금은 1.6억 달러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 배당 수익률이 2.9% 정도인데 현재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평균 1.9%이기 때문에 배당 매력도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츠 관련 ETF인 XLR. 그렇다면 보유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은 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총 33개 종목들이 현재 시점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통신탑 리츠인 아메리칸 타워와 크라운캐슬이 나란히 1, 2위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물류센터 창고 리츠인 프롤로지스 그리고 이 이후에도 나타나겠지만 퍼블릭 스토리지 같은 경우가 각각 7.04%, 4.52%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에도 투자를 하는데요. 올해 연간 무려 63%나 올랐던 대표 데이터 센터 종목이죠. 이퀴닉스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 같은 업종에도 분산이 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수익률까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수익률을 좀 체크해 보시면 먼저 XLR이 이번 달 2%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해서는 28.74로 대표 S&P 500 지수 ETF 대비해서 이제 SPY가 19.23%인 것과 비교해서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1년간도 XLR이가 25.42%, SPY가 7.86%를 보인 것을 보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도 롯데 리츠 관련한 상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 좀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롯데 리츠가 공모주 청약 경쟁률을 들어보셨나요? 그쵸? 네네. 63대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국내 리츠 그리고 해외 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해외 주식 히어로즈 코너여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장 리츠만 놓고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롯데 리츠가 상장한다 하더라도 상장 리츠가 총 6개에 불과한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장된 공모 리츠가 약 250여 개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많군요. 네, 어떤 다양성 측면이나 어떤 규모 측면에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게 가져가실 때는 이제 해외 쪽도 함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해외 주식의 첫걸음 ETF 고객의 입보 시간에는요. 미국 실적 시즌 중간 점검과 함께 이 미국 부동산 관련 섹터 관련 리츠인 XLRE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키움증권의 김진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